네, 뭐 9월은 역사적인 하락장이다라고는 하지만 연일 계속해서 밀리는 증시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더욱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샘CNS요. 샘CNS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250원입니다. 아, 3,250원에? 8,250원. 아, 네.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20%요. 아, 20%요? 예, 예. 아,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네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게 네. 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으려나, 네, 그것이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슬희 대표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지금 저점 다진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이걸 저점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반도체 쪽은 사실 뭐 소부장이라든지 뭐 대형 주단 할 것 없이 사실 지금 그대로 이제 같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샘CNS도 이제 그런 세라믹 기판 관련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과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의 어떠한 좀 상승이 이루어져야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주들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시점들입니다. 결국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지금 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둔화라든지 침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이런 주도주들을 많이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뭔가 대단한 상승을 바라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 500억대, 이제 영업이익도 92억대로 뭐 엄청난 성장세는 아니지만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실적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시기지만 문제는 이게 앞서서 이미 내 주가상에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실적에 초점을 좀 맞추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브로드컴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투심 악화가 단기간에 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버텨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당장에 뭔가 어떠한 그런 목표가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좀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래 기다리실 여유가 없으시다면 과감하게 지금 종목을 아예 좀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죠. 결국에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정체기가 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둔화기가 지나가면은 또 이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간의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기다려 볼 만하고 또 이제 추가 매수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샘CNS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조심스럽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고, 블루엠틱이요. 블루엠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50원에 한 10% 정도입니다. 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계속 사고 팔고 했었어요. 그래도 네. 한번 수익을 보셨었어요? 여러 번요. 여러 번이요? 네네.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수익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청자님 매수가랑 현재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한 번 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방어는 잘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약간 의약계 쿠팡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부각이 된 이유는 이제 21년도에 이제 삭센다에 대한 부분들 공급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삭센다부터 시작해서 보톡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대형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각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파업권입니다. 그게 지금 사실 이게 앞으로 연속적으로 더 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블루엠텍이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과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인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인 거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조금 다시금 비만 치료제 주들이 일부 종목군들이 좀 꿈틀대고 있습니다. 대봉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이슈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그런 정부와 의협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해결이 되면서 만약에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게 여기서 당장에 뭐 올라갈 거예요, 말 거예요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8월 5일 이후에 그때 우리가 지금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금 주가 회복 자체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요. 회복을 떠나서 거의 뭐 이때 주가가 10,000원 밑이었는데 지금 사실 한 달 만에 2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살짝 눌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월 5일 저점을 이탈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블루엠텍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8월 달부터 지금 9월 달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시장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상승 어떤 뭐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비중은 10%인데 굳이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시장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있는 비중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3,000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서 좀 익절하시고 눌리면 또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엠텍 이번에도 수익 가능할 것 같다. 목표 주가 2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265번님께서 퓨런티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3,500원에 12%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상한가 갔다가 떨어졌는데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슬이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은 최근에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최근에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어떠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이제 올랐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어떠한 시세가 당분간은 조금 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지금 미국
증시도 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 이제 반도체에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 쪽으로 또 수급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 같은 경우에 뭐 중국 그리고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진출 기대감으로 이런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상 뭐 관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뭐 테슬라가 뭐 FSD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그 중국과 이제 유럽에 진출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장세는 사실상 좀 테마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장세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결국에 수급이 들어와줬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시세가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정도의 좀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가능하지만 매수가가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조금 높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23,500원대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목표가를 보실 때는 딱 이제 그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3,5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한 2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8681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들고 계신데 매수가가 24만 2천 원이세요. 50%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연출한 건지,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 시총도 큰데 오늘 7% 넘는 급락, 네. 시장이 빠져서 빠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이거 빠진 이유가 네. 어제 나온 뉴스 때문입니다. 그 중국과 1.2조짜리 규모 전구체 합작 공장 설립 원래 포항시에 하려고 했던 게 네. 철회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 네. 공장 투자 안 하는 게 뭐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이거 전구체 공장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주가 올랐던 거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2023년도 이때 5월 달은 그때는 시장이 어땠습니까? 2차 전지들 좋았죠. 네,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그때 지금 보시면요. 이게 그때 그러면은 미리 밸류에 땡겨서 주가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철회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럼 이미 반영됐던 거에서 빠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 오늘 퓨처엠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개별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24만 원이면은 이때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별 이슈에 의해서 급락이 나온 건데 차라리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려고 했다가 안 했으니까 돈을 세이브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요즘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미리 밸류 다 가져갔는데 안 한다고 하면은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급등 나왔을 때 밸류업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 급락 나왔는데 이거를 손절하거나 종목 교체할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상승분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이탈 나오면서 20만 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포스코 그룹에서 지금 4분기 내로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 발표를 하고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정부에서 좀 해결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그 포스코에서 지금 흑연과 관련된 공장도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광물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사실 이 흑연과 관련된 응급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능력을 가진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괜찮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자본이 많은 데다가 또 이러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철회되는 것들이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50%가 좀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손절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 그러면 확실하게 비중을 30% 이상은 덜어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고요. 일단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한미 반도체 네. 16만 원, 아, 비중은 20%요.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시청자님. 좀 네. 뒤늦게 들어가셨네요. 한 2달 됐는데 네. 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해서요. 아,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슬이 대표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비중 그대로 홀딩을 해야 될까요? 사실 반도체주도 요즘에 너무 어렵긴 해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섣부르게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좀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게 이제 그 1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좀 강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등을 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 이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한미반도체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장비 쪽이죠. 네, 반도체에서 장비 쪽인데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에 또 그대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결국에 반도체 업황은 지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연말까지 이런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쉽게 좀 반등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기대가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그 본딩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도 사실 하이닉스랑 거의 이제 같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딩 장비는 HBM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4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쯤에 반도체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한미 반도체 역시도 같이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HBM4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4분기 때 또 이제 시제품 생산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은 이제 빠르면 내년 초쯤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의 어떤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본딩 장비에서 또 점유율 1위인 한미반도체 역시도 같이 좀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좀 바닥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96,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8만 원대까지 좀 지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8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단가가 이제 확실히 좀 많이 내려가시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지금 오늘 구간에서 또 저점을 좀 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너무 기대를 좀 버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추가 매수는 조금 이른 것 같다. 8만 원까지 저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도 침울한 표정으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이 이제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봐야 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올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6218님, 휴스틸 4,180원 18% 말씀해 주셨고요. 사우디 투자 소식에도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 있는데 왜 떨어지기만 할까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8311님, HD 현대 일렉트릭 28만 4천 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좀 심하게 빠지면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대응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박노성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6만 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손실이 커서 걱정돼 상담해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이슬이 대표님과 함께 휴스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본업이 이제 철강 쪽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경기 상황이 좋다라고는 또 볼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과도 좀 많이 연결해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이 지금 뭐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쉽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변동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수급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매수가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세워 놓으신다면 크게 뭐 손실이 없게 나오시거나 아니면 뭐 약수익으로 좀 나오실 수 있는 기회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최저점을 이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결국에 3,600원대를 다시 한번 좀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600원대로 이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분이 한 4,75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변압기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기기 쪽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과 같이 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기대감들이 너무 앞서서 조금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전력 수요가 좀 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과 좀 같이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전력기기 쪽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주가 좀 상승을 해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구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또 저점을 깬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점을 다시 한번 좀 지켜줄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저점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사실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뭔가 이런 캐즘에 대한 현상들이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결국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관련주들의 3분기 실적도 좀 예상치보다는 안 좋을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흑연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화재에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뭐 BMS라든지 ESS 쪽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6만 원대시면은 지금 뭐 손실폭이 단기간에 좀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고점은 또 아니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너무 좀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 매수 조금만 좀 들어가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만약에 45,000원대를 좀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6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이 대표님과 함께 명쾌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하이로닉과 화장품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